연일 3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던 부산은 어제 200명이 조금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주말 지났기 때문에 잠시 줄어든 걸긴데요. 상황이 여전히 엄중합니다. 수도권은 물론이고 비수도권에서도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전보다 많아졌는데요. 우리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어떤지 오늘도 진단해 보겠습니다. 예,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학교병원 한성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300명대 환자를 딱 이렇게 봤다가 어제는 206명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좀 진단해 주실까요? 어제는 206명으로 좀 준 듯해 보이지만 예. 대체적으로 월화가 주말의 영향으로 숫자가 줄고 아마 오늘 발표는 또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전국적 규모로는 7,000명을 다시 예상하는 그런 확진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206명이 발생했는데 접촉자가 143명, 감염 불명 사례가 62명입니다. 5분이 또 안타깝게 돌아가셨고 그래서 누적 부산의 사망자는 212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걱정이 되는 게 부산의 학교하고 학원에서 이제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학교와 학원에서의 집단 감염이 사실은 통제가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장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예, 예. 연제구 초등학교에서는 학생 13명과 접촉자 5명이 확진이 됐고 남구 중학교에서도 6명이 확진되고 동래구의 학원에서도 원생을 포함한 5명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진구에 있는 그 종합병원 및 사구 음악학원 등 기존의 집단 감염지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속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또 걱정인 것이 지금 현재 인구당 감염자 발생률이 청소년의 발생률이 벌써 성인을 넘어섰습니다. 예, 예. 10만 명당 성인이 76명 발생하고 있는데 소아청소년이 에서 10만 명당 100명 정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청소년에 대한 어떤 예방의 확산의 방지와 그리고 청소년 방역 패스 그리고 청소년 접종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도 이러한 확산세에 따른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는 개인적인 질문이 예. 그러니까 저는 2차 접종까지 마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돌파 감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 한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뭐 이렇게 어디서 바이러스를 옮아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은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특히나 젊은 나이대일수록 무증상이거나 증상이 가벼워서 코로나19가 감염됐다고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신을 맞아도요? 백신을 맞아도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나 백신을 접종을 한 경우에는 만약에 돌파 감염이 되더라도 기존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증상이 굉장히 약합니다. 예. 다시 말하면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돌파 감염이 됐더라도 나는 코로나가 걸리지 않았구나. 그냥 감기구나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아서 그 상태로 이렇게 확산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최근에 연예인들 중에 이게 확진이 됐던 그런 어떤 경우가 어제도 방송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그런 경우가 증상이 거의 없다는 거죠. 본인이 증상이 없어서 방송도 하고 그리고 어떤 무슨 회사의 모임이나 이런 걸 가서 결국 2차, 3차 감염들이 확산됐던 이유도 본인이 증상이 아마 있었다면 예. 조심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 접종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파 감염이 되고 추가로 확산을 시키는 그런 매개를 했다는 부분에서 좀 약간 충격적인 그런 뉴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나이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감염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이제 어제도 보도를 보니까 지금 의료 현장은 뭐 전쟁터랑 똑같다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던데 부산의 병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부산의 중증 환자 전담 병상이 63개 중에서 48개를 쓰고 있어서 76.2%, 네. 일반 병상은 81.3%가 가동 중입니다. 그리고 생활치료센터도 1,108개 중에 938개니까 84.7%가 가동 중이고요. 예. 다행히 어제 이제 315병상 규모의 생활치료센터가 개설했고 병상을 재조정해서 병상이 1,400개로 늘어났지만 문제는 80%대니까 아직 20% 정도의 어떤 여유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코로나19가 증상이 심해져서 병원을 이제
중천병원을 찾아가도 병상이 비어 있지 않거나 또는 응급실에 정리병상이 비어 있지 않아서 실제로 병원 10군데를 둘렀는데도 결국은 다시 생활치료센터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어제 그 방송이 됐었거든요. 예. 그런데 예. 이 의료 현장에서는 실제로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아파도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입원하지 못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도 실제 일선에서는 경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고 위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들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의 요는 80%라고 하지만 이게 수치상 이렇게 뭐 100개가 있어요. 그럼 지금 80개 가동되고 있어요. 근데 그 20개가 언제든지 들어와서 쓸 수 있는 병상이다. 이거는 장담할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갑자기 응급실에 격리 병상이 하나밖에 없는데 2개밖에 없는데 코로나19 환자가 갑자기 그때 다 온 거예요. 의심 환자가. 그러면 격리 병상이 없으면 진료를 못 봅니다. 예.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결국 또 아파도 아까 말씀드린 지금 여유 병상이 뭐 부산의 일반 병실도 지금 한 200개도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 예. 지금 하루에 300명이 발생한다면 하루의 발생자조차도 수용하지 못하는 정도의 병상만 남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걸리면 정말 네.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서 이제 방역 당국이 비수도권의 위험도를 처음으로 매우 높은 단계로 올렸다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 지난주에 코로나19 그 위험도를 평가해서 발표하는데요. 최초로 비수도권도 수도권과 똑같이 매우 높음으로 평가를 해서 이제는 수도권, 비수도권 전국이 전부 매우 높은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예. 이제 이런 부분은 결국 이런 매우 높음의 가장 기준은 뭐냐면 이전처럼 확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증가될 확률이 높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런 부분에서는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치만 놓고 본다면은 이미 특단의 조치가 나오고도 남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차일피일 좀 미루는 게 좀 답답한 분들이 이제 점점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특단의 조치가 내릴 것이다. 예. 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게 언제쯤 결정될 거고 어떤 방향으로 좀 결정될지 뭐 예상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마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의 발표를 보고 금요일 정에 아마 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뉴스를 통해 접했을 것 같은데 아마 내부적으로는 오늘도 7천여 명 내외의 발생자가 생겼다는 말은 확진자의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아마 지금 수도권 기준으로는 모임의 인원이 뭐 6명은 4명 또는 8명은 6명 내지 4명 정도로 숫자를 줄이고 그리고 영업시간도 줄이는 강력한 이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고 예. 아마 방역당국도 저 이상 지체하지 않고 발표할 확률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제일 걱정되는 부분들은 항상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네네. 피해를 많이 받는 부분이 걱정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조건으로 이러한 좀 강력한 정책을 빨리 시행해서 최소 2, 3주 이상의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방역당국도 똑같은 아마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닐 것 같은데 지금 확산세가 너무 심하니까 아유 근데 또 이 와중에 군대 안에서 코로나19 누적 돌파 감염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하던데 이것도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군대라는 것 특성상 한 명이 발생하게 되면 예. 사실 이게 엄청난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네. 내무반이라고 같은 곳에서 하고 그리고 실제로 훈련 받는 동안에 현실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군대에서의 확산은 굉장히 또 다른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생각되는데요. 1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1, 2접종을 완료한 장병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을 조기에 시행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40만 명이 대상이고 화이자를 접종할 예정인데 예. 원래는 27일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네. 앞당겨서 시작을 할 계획이고 일단 원칙적으로는 1, 2차 접종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동의하에 시행된다. 그리고 이제 1, 2차 접종 때 사실 이상 반응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군 의무사령부에서는 24시간 운영하는 그 전담팀을 해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조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으니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 또 군대에 있는 자녀분들도 조금은 안심해도 되겠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군인 같은 경우는 이제 얀센 백신이기 때문에 또 돌파 감염률도 굉장히 높은 백신을 맞아서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사례에 대한 구상권 행사 기준을 마련했다. 예. 그러면 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이제 경고를 가지고 5가지 원칙은 있지만 예. 일단 격리조치 위반, 그리고 역학조사의 방해, 집합금지 등의 위반, 그리고 방역지침 미진수, 기타 위반 사항으로 5가지 분류하고 유형별로 세부 기준을 정했는데요. 이걸 가진 이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상권을 행사할 때 예. 어떤 적정한 수준의 구상권을 할 수 있도록 참고하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집단 감염을 유발을 하거나 3차 이상의 N차 감염을 유발하는 경우, 3개 이상의 위반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또는 3회 이상의 위반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한다라고 원칙을 정했고요. 예. 경제적 실익이 없거나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다라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을 방침을 세운 것입니다. 결국 이전에 비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방역 수칙을 위반했을 때는 법적인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라는 예. 부분이고 조금 상대 좀 늦었던 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예. 아니 근데 이제 미국에서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 100명 중에 1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한 걸로 집계됐다면서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65세 노인 인구 중에 한 사람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 이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전체 미국 코로나19 그래서 예. 많은 지인이 전부 코로나19에 감염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인 중에 1명 이상은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굉장히 심각하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통통통 나오니까 또 바로 아시고. 네. 자, 동아대 교병 한성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